관점주의의 진실. 마투라나. 있음에서 함으로. 학창시절에 나와 친구들은 정기적으로 신체 검사를 받았다. 그중 기억에 남는 것이 생맹검사이다. 이 검사를 통해서 내 친구 중 한 명이 붉은색을 식별하지 못하는 생맹으로 밝혀졌다. 결과를 접한 친구도 그리고 나도 깜짝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수업이 끝난 뒤 우리는 학교 근처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자주 사 먹곤 했다. 물론 그때까지 나와 친구는 모두 떡볶이가 붉다고 말했다. 놀라운 것은 그 친구는 검사를 받은 날에도 여전히 포장마차에서 떡볶이가 붉다고 말한다는 사실이다. 검사 결과 생명으로 밝혀진 친구는 지금까지 어떤 색깔을 보고 붉다고 말했던 것일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보았던 색깔이 내가 보는 색깔은 아니라는 점이다. 비록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보는 세계와 친구가 본 세계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경우 영민한 사람이라면 다음과 같은 철학적 의문을 떠올릴 것이다. 누가 보고 있는 것이 진짜 세계일까? 성급하게 대답하기에 앞서 우리 시대가 가장 탁월한 인지생물학자 중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인지생물학 연구를 통해서 철학적 통찰을 심화시키고 있는 마투라나라는 칠레 출신 학자이다. 관찰자는 모든 것의 원천입니다. 관찰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찰자는 모든 지식의 기초입니다. 인간 자신, 세계 그리고 우주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주장의 기초입니다. 관찰자의 소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의 종말과 소멸을 의미할 것입니다. 지각하고 말하고 기술하고 설명하는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있음에서 함으로. 무엇인가를 보고 있는 내 친구가 있다. 마투라나는 이것이 근본적인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한다. 그 다음 관찰자로서 내 친구에게는 그 자신이 보고 있는 나름의 세계가 발생한다. 사실 나는 그가 붉다고 말하는 떡볶이를 어떤 색깔로 보았는지 알지 못한다. 그 역도 마찬가지 아닐까. 그도 내가 어떤 색깔을 붉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관찰자로서 내가 존재하는 한 내가 보는 세계도 존재하는 것이고 관찰자로서 내 친구가 존재하는 한 그가 보는 세계도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나와 생명이었던 내 친구에게만 해당하는 것일까? 사실 생명이 아닌 사람들끼리도 상대방이 어떤 색깔을 보고 붉다고 말하는지 알 수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철학자 니체는 마투라나보다 앞서 이것을 관점주의라고 표현했다. 관점주의란 표현이 난해하다면 마투라나의 용어를 빌려서 관찰자주의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관점주의 혹은 관찰자주의의 타당성을 보여주는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자. 뱀은 인간과는 다른 세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뱀은 적외선 카메라와 유사하게 세계를 지각하기 때문이다. 뱀의 세계는 살아서 온기를 가지고 있는 생물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로 구별된다. 그렇다면 인간의 세계가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뱀의 세계도 엄연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존재하는 관찰자들의 수만큼 다양한 세계들이 존재하는 법이다. 여기서 우리는 약간 당혹스러운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인간들 혹은 모든 생명체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하나의 객관적인 세계, 즉 유일한 진짜 세계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런 추론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자신이 자신만의 관점에 사로잡힌 존재, 마치 감옥에 갇혀있는 존재라고 절망하기 쉽다. 그러나 과연 이런 절망은 타당한 것일까? 우리에게는 이 절망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가 없는 것일까? 다행히 인간에게 모든 생물이 겪는 진화의 역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진화라는 느린 역사와 함께 인간의 상상력이 꾸려가는 문명의 역사도 존재한다.
인간은 진화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진화를 끌고 갈 수 있는 존재인 것이다. 안경은 이 점을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안경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세계를 가지게 된다. 안경을 착용했을 때 드러나는 명료한 세계와 그것을 벗었을 때 보이는 희미한 세계이다. 이 점에서 안경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관점을 변화시키거나 상승시킬 수 있는 중요한 매체이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는 세계를 바꿔놓기 때문이다. 안경을 통해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세계를 갖게 된 셈이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안경이 인간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광학이란 학문이 필요했다는 점이다. 바슐라르의 표현을 빌리자면 안경은 광학이란 이론이 물질화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광학은 무엇보다도 빛, 그리고 그것을 느끼는 눈에 대한 사유라고 할 수 있다. 광학이 흥미로운 이유는 이 학문이 우리의 일상적 경험을 근본적으로 낯설게 만들면서 출현했기 때문이다. 일상적으로 우리는 붉은 장미꽃을 보고 이 꽃의 붉은색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마치 그 장미꽃이 붉은색을 성분으로 가지고 있다는 듯이 말이다. 그러나 광학은 전혀 다른 사실을 알려준다. 꽃이 붉게 보이는 이유는 그 꽃이 태양빛 중 붉은색을 띠는 파장대의 빛만을 반사하고 그 빛을 우리 눈이 감각했기 때문이다. 결국 그 꽃은 붉은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붉은색을 튕겨내는 셈이다. 보는 작용에 대한 우리의 일상적 이해 방식을 근본적으로 동요시키지 않았다면 광학은 결코 학문으로서 가능하지 않을 것이고 나아가 우리는 안경을 가질 수도 없었을 것이다. 바슐라르는 광학과 같은 과학이 일상적 이해 방식을 동요시키고 극복하는 과정을 인식론적 단절이라는 말로 설명했다. 새로운 이해를 낳게 하는 이런 단절 때문에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인간에게는 역사가 존재할 수 있었다. 근본적인 단절 없이 지속되는 시간 속에서 역사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역사 속에는 거짓된 세계와 진짜 세계라는 종교적이고 허위적인 이분법이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는 점이다. 역사는 낡은 세계와 새로운 세계라는 역동적인 생성과 창조만이 숨을 쉬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사는 소중한 것이다. 역사는 우리가 주어진 세계와는 다른 세계를 가질 수 있다는 증거와 동시에 그럴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나는 안경을 쓰고 있다. 안경을 보면서 가끔 나는 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안경을 착용했을 때 생기는 새로움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되물어볼 때가 있다. 관찰자로서 우리는 자신이 보는 세계와 떨어지려고 해도 떨어질 수 없는 존재이다. 이 점에서 마트라나와 니체의 생각은 전적으로 옳다. 불행히도 우리는 자신의 세계에 갇혀 있는 불쌍한 존재이다. 그렇지만 안경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상상력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세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을 품을 수 있다. 새로운 상상력이 가져다주는 낡음과 새로움이란 구분이 진짜와 가짜라는 구분보다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새로운 상상력을 통해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관찰자가 되고 그만큼 이전과는 다른 낯설고 새로운 세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